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저현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. 우선 저현고는 총평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뉴런부터 방어작용까지 시험을 봤고요. 특이사항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1학기 중간고사 때 뉴런과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시험을 봤거든요. 근데 이 자극의 전도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고3 수능 준비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유전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.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 누적으로 보게 되면서 학생들이 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봤던 어려운 부분을 다시 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객관식 20문제, 그 다음에 논술형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이제 아무래도 논술형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논술형이 나오는 학교들은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우리 학생들이 풀이 과정이나 이런 개념을 서술하는 연습을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관연도, 작년이나 재작년도 고양시, 파주시의 서술형 문제들을 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쓰게 시켰지만 이 서술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.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.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. 저연고는 제가 총평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이 고양시, 파주시 지역 중에서 가장 지역적인 부분, 조금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로 유명해요. 그래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폭넓게 꼼꼼히 공부를 해야지만 지역적인 부분들을 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등급 간의 간격이 나눠졌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.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객관식 2문제 그리고 논술형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이제 학평수능, 고3 학평수능 기출 유형을 좀 변형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한 문제 내에서 객관식과 논술형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제대로 푸느냐에 따라서 객관식과 논술형까지 한꺼번에 커버가 되는,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렵게 느껴지면 하나의 유형에서 2문제 정도가 틀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보였고요. 근수축도 마찬가지입니다. 객관식 2문제, 논술형 1문제. 역시 이 논술형이 객관식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해설이 잘못되면 2문제가 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이시면 되겠습니다. 신경계는 객관식 9문제,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. 7번에 뇌의 구조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10번에 신경계 질환 등 좀 지역적인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. 항상성도 객관식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. 2번 문제의 소아당뇨는 뭐 학생들한테 당뇨를 공부하긴 합니다만 소아당뇨는 좀 많이 지역적이라고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4번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호르몬은 타 학교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학생들이 지역적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. 대신 또 반대로 학평 수능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 유형이라든지 보통 항상성은 그래프 유형이 많거든요. 그 다음 티록신의 분비 이상 같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또 거꾸로 출제가 되지 않은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. 병원체에도 객관식 1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. 프라이온에 의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서는 유일하게 저연고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. 방어작용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방어작용은 또 문항수가 적었어요. 객관식 1문항, 논술형 2문항이었고요. 14번의 자연살생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저연고가 거의 유일하게 언급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형은 5번에서 2차 면역 과정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서술형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등급 간의 간격이 갈라지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